질문의 5단계. 질문은 종종 그렇듯이 아주 간단한 과정을 거친다. 대화 중에 갑자기 묻고 답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미리 준비하면 질문 과정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첫째, 말문을 트고 대화를 시작한다. 둘째, 대화의 주제를 설명하면서 질문할 준비를 한다. 셋째,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한다. 넷째, 대답을 잘 듣는다. 다섯째, 후속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첫째, 말문 열기.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말문을 열려면 격의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간단한 폐쇄형 질문, 가령 지금 회의를 시작해도 괜찮겠어요? 라거나 친근한 개방형 질문, 가령 오늘 하루 어땠어요? 같이 상대방의 입을 열 수 있다. 질문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친근한 어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둘째, 준비 단계. 이 단계에서 당신은 대화의 콘텍스트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질문의 틀을 짠다. 이 단계의 초점은 당신에게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자유롭고 솔직한 대답과 열린 대화를 나누려면 비판 마인드가 아니라 학습 마인드가 필요하다. 대화의 목적은 학습이지 비판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자. 먼저 솔직하게 마음을 여는 것이 좋다. 판매율이 생각만큼 좋지 않아 걱정이네요. 또는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때문에 많이 고무되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요점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본뜻을 감추지 말라는 것이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다면 가능한 객관적으로 문제를 설명하고 상대방이 대답할 기회를 주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듣고 싶다면 그렇게 말하면 된다. 희망하는 대화의 결과를 미리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과 같이 말해보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더 알고 싶어요. 고객이 신상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더 알고 싶네요. 팀에 대한 내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당신의 목적이 비판이 아니라 학습이라면 목적을 조목조목 말해도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좋은 질문을 짜는 틀의 핵심은 쿠제스와 포스너의 말대로 질문이 탐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길 바라는가? 무엇을 학습하길 바라는가? 탐구 마인드는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시다. 오래된 속담처럼 사람들의 관심은 지식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 리더는 조력과 조언만을 위해 질문 단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저항, 의존, 방어를 낳을 수 있다. 하나같이 좋지 않다. 실패의 원인보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좋다. 지시와 달리 질문의 힘은 카터 대통령의 리더십. 그는 누구보다 똑똑했고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 또 케네디나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딜러는 그가 쓴 고전, 질문과 가르침에서
대화의 목적에 대한 의문은 대답을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면 풀린다고 했다. 왜 이 정보가 필요하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의 대답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의 대답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대화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곧장 질문을 해야 한다. 셋째, 질문하기. 앞에서 논의한 대로 당신의 질문이 직원의 역량을 키워야지 약화시키면 곤란하다. 폐쇄형 질문보다 개방형 질문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 폐쇄형 질문은 답변에 제한을 두고 유도 질문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신디 스튜어트의 말을 들어보자. 모르는 것을 물어야 질문의 효과가 크다. 나는 질문에 답을 집어넣고 묻는 사람들을 종종 봐왔다. 그는 답을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사람을 조작하는 것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고 경고한다. 이어서 업무상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직원 스스로 해법을 찾을수록 성공률이 높다고 말한다. 그가 한 질문 가운데 가장 효과가 뛰어났던 질문이 아래에 있다. 사례. 당신의 해법이 당신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합니까? 당신이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전략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와 부합하나요? 이 해법을 위해 헤아려 살펴본 점은 무엇이죠? 사례 끝. 질문할 때는 상대방과 질문 두 가지에만 집중해야 한다. 당신을 괴롭히는 5만 가지 걱정거리는 잊어버리자. 상대방의 대답을 들으면서 다음 질문을 생각할 수 없고 들으면서 말할 수는 더더욱 없다. 대답의 질은 질문의 내용뿐 아니라 질문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속도 조절과 타이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말자. 순수한 호기심에서 질문해야 하고 질문이 비판, 신문, 조작당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 몰랐어요. 조금 더 말해주세요.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처럼 질문으로도 상대방의 어깨를 충분히 두드려 줄 수 있다. 질문하는 리더는 호기심이 가득하다. 요구할 때보다 궁금할 때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질문을 하고 안 하고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호기심은 자생력이 강하다. 확실히 아는 것을 탐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묻는다. 탐구하는 자세는 순수한 호기심,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 이해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커다란 성공을 거둔 전설적인 농구 코치 존 우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하다. 큰 소리로 질문할 필요는 없다. 주장은 크고 강한 어조로 말할 때 효과도 크고 영향도 크지만 질문은 부드러운 목소리에 힘이 실릴 때가 많다. 관리자는 질문할 때 상대방에게 친절해야지 무례하게 대해서는 곤란하다.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하자. 우리가 질문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바람에 상대방이 질문에 압도되거나 혼란을 느낄 때가 너무 많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답변을 충분히 듣자. 사무실 분위기를 지배하려는 욕심에 언제 다시 질문할 기회가 생길지 몰라서 질문할 내용을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못해서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을 조작하거나 통제하고 싶은 생각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답변의 질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질문을 많이 받으면 신문을 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감이 생긴다. 경험이 부족하거나 참을성이 없는 리더의 입에서는 소나기처럼 질문이 쏟아지기도 한다. 그런 리더는 학습 욕구보다 지배 욕구가 더 큰 사람이다. 신문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질문은 주고받는 것인 만큼 대화 중에 질문을 받을 준비도 해야 한다. 상대방의 대답을 잘 들으면서 당신이 하는 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당신의 말이 빨라지거나 상대방의 대답이 점점 짧아진다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거나 완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더는 훌륭하거나 위대한 질문을 받을 경우 성찰하면서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들리는 말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말의 내용과 몸짓에 감춰진 의미와 내용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선입견, 연상되는 의미, 판단은 잠시 미뤄두자. 그리고 다음 질문을 준비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상대방의 말이 정말 끝났는지 확인하려면 대답하기 전에 쉬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다. 리더는 대답을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좋은 질문은 한 박자 쉬면서 생각해야 할 경우가 많다. 위대한 질문은 더 많은 성찰과 침묵이 필요하다. 리더는 질문에 즉각 대답하지 않더라도 조급해하면 안 된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연스럽게 침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침묵은 상대방의 답을 듣기 원하며 대화를 지속하고 싶다는 표시이다. 상대방은 당신의 시간과 침묵으로 성찰하고 대답할 수 있다. 효과적인 질문을 하는 리더는 직원들에게 시간을 주고 당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다듬을 기회를 준다. 그러면 직원들은 질문을 심사숙고하고 다음번 같은 질문을 받으면 그동안 준비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감 시간은 열린 사고를 제한하기 때문에 직원을 다그치거나 쫓기게 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시간을 두고 며칠 후에 다시 모이도록 하지. 그동안 생각을 좀 해보게. 그날 몇 가지 제안을 듣고 싶네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낫다. 실제로 저항이 생기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직원에게 반드시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다. 당신이 왜 당장 질문의 답을 요구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지 다각도로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 입장을 서로 바꿔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아니, 우리는 입장을 바꿔봐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다. 넷째, 마음의 말도 듣는 귀.
상대방이 대답을 하면 고맙다고 말하자. 그러면 답변의 횟수가 늘고 내용의 깊이가 깊어질 확률이 높다. 직원은 당신의 질문이 상대의 생각을 존중한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고정관념에 의문을 품는다. 조언 한마디보다 효과적인 질문이 어려운 까닭이 여기 있다. 오랫동안 관리자들은 답을 알고 조언을 주는 쪽이 좋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답은 우리에게 유용하다. 우리는 직원들이 그들에게 쓸모있는 답을 찾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순수한 학습 태도를 갖췄다면 대답을 듣고 비판적 태도로 돌변하면 안 된다. 비판은 학습과 혁신의 싹을 자른다. 피터 드러커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따르면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다. 경청하는 자세가 좋아야 이런 능력이 생긴다. 질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경청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능력은 훌륭한 재능이다. 당신이 말한 것을 상대방이 되새겨 다시 말하고 당신의 말을 들으면서 느낀 감정을 털어놓게 하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감정을 느끼고 반성하면 자기 이해력이 높아진다. 직원의 말을 중간에 끊는 법 없이 끝까지 들으면 직원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당신이 개입해 해법을 제시하면 직원의 역량은 약화되고 스포트라이트는 당신에게 돌아온다. 직원이 충분히 생각하고 답변했다는 확신이 들면 그의 대답을 되새기고 지켜보자. 로버트 호프만은 경청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코비 박사의 5번째 습관이 생각난다.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한 가지 목적, 즉 이해를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경청하고 상대방의 관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질문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결코 알 수 없다. 나는 질문한 다음에도 내 생각과 아이디어가 분명히 전달되었는지 궁금해서 또 묻는다. 직원들은 내가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점을 가장 고맙게 생각한다. 나는 직원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판단을 믿는다. 그들은 질문을 받으면 무척 기뻐하고 곧이어 질문의 결과인 필요한 행동이 뒤따른다. 프란시스 헤셀바인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경청하는 솜씨가 뛰어나고 먼저 생각하고 나중에 말하라는 피터 드러커의 말을 실천하는 리더다. 마음을 어루만지고 팀의 단결을 이끄는 리더는 경청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차이를 인정하고 팀의 공동주제, 언어, 근거를 찾는다. 리더가 직원의 말을 경청하고 질문한 직원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령 질문이 끝나면 여유를 주어 생각을 가다듬고 대답할 시간을 줘라. 질문을 마쳤으면 집중해서 들어라. 상대방의 눈을 피하지 말고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하라.
빙산의 일각을 놓치지 말라. 태도, 표정, 제스처, 모호한 표현에도 주목하라. 리더가 격려하면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말하는 직원이 있다. 침묵은 대화의 중단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편안하게 대답을 기다려라. 상대방의 말을 정말 이해하고 싶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전하라. 다른 결론을 기꺼이 듣고 수용하겠다는 의미의 질문을 하라.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불분명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질문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가지고 듣되 말을 끊지 말 것. 중간에 끼어들면 상대방의 대답에 관심이 없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경청하면서 성찰하라. 귀로는 대답을 듣고 눈으로는 마음을 읽어라. 상대방의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라. 비판적 질문은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실수를 하셨구먼. 효과적인 비판적 사고에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말은 없다. 상대방의 논거에 힘을 실어줄 추가적인 근거가 더 있는지 물어라. 논거의 약점을 찾아도 괜찮은지 물어라.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논거를 점검하도록 돕는다. 당신은 상대방과 힘을 합쳐 같은 목적, 곧 학습과 성과를 위해 일한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편견 없는 개방형 질문으로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하라. 누가 이런 짓을 했지? 라는 질문보다 이것의 장점은 무엇이죠?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같은 질문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직원이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라. 리더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주의 깊은 관찰과 메모 습관이 몸에 배면 누가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알 수 있다. 적극적으로 듣는 것은 상당한 주의력이 요구된다. 깊이 있는 경청은 폭넓고 전체적인 안목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리더라면 상대방의 말을 치밀하게 듣겠다고 스스로 다짐해야 한다. 그러면 팀의 의사를 발견하고 간파하는 힘이 생긴다. 비판적이지 않고 무궁무진한 호기심이 넘치는 리더는 개인, 팀, 조직에 필요한 위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다섯째, 후속 조치. 질문의 후속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심사숙고해서 솔직하게 대답한 직원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자격이 있다. 마찬가지로 일 처리에 대한 불만과 방향성에 대한 걱정을 정직하게 털어놓은 직원에게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그 직원은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질문한 뒤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리더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신디 스튜어트의 충고를 들어보자. 내가 배운 것 중에서 워낙 중요해서 경영진에게 늘 알려주는 것이 있다. 질문에만 의존하는 리더는 자칫 불순하고 신용 없는 사람이 된다. 질문의 힘은 학습, 후속 조치, 변화를 통해서만 실현된다. 질문만 하고 대답에 신경 쓰지 않는 리더는 빠른 속도로 불신의 늪에 빠진다. 나는 직원에게 배우고 싶어서 질문한다. 그들의 대답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내 마음을 증명한다. 결과적으로 절차와 진행 과정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리더십 코치 마셜 골드스미스는 리더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질문과 학습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둬야 한다. 의미 있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바쁘게만 돌아가는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후속 조치하는 방법을 배워야 질문에 정성껏 대답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리더가 질문을 연습 삼아 한다고 여길 것이다. 더 나쁜 경우는 신디 스튜어트의 말대로 신용 없는 리더로 낙인 찍힐 수 있다. 마이크 콜먼은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말대로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한다. 질문에 대한 직원들의 대답을 들었으면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게 있어야 마땅하다. 정보와 실행으로 직원들의 답변이 유익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사실 질문법을 익히는 데에는 도움말과 요령이 전혀 필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학습 욕구가 얼마나 진실한가? 비판 마인드를 버리고 얼마나 솔직하게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자 하는가? 대화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진실하면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